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자신의 생활 터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 과감히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귀농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강형진 대표인데요. 올해로 귀농 8년 차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그의 사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강형진 대표의 딸기 하우스. 오늘도 그의 손엔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딸기 재배에 필요한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까지 모든 작업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니까 물을 좀 뿌려줘가지고 습도를 약간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 조치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농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생육조사도 필수 과정인데요. 전문기관을 통해 농작물 재배 과정을 체크, 또 다른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귀농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형진 대표는 처음부터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하우스에서는 평당 6.87kg을 땄었거든요, 딸기를. 근데 여기 스마트팜 농장에서는 평당 16.23kg를 딴 거예요. 그래서 거의 2.5배가량을 따서 저도 굉장히 여기 스마트팜 농장 짓고 많이 땄다고 했는데 직접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됐고. 2017년부터 스마트팜 도입 후 수확량은 물론이고요. 일에 대한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사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는 쉽지 않은 직업도 갖고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가 요가를 만나게 됐는데 요가에 푹 빠져가지고 단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것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송파에서 요가학원 원장까지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의 병환 때문인데요. 서울과 김제로 오가는 생활을 지속해오다 고향으로의 귀농을 결심한 강형진 대표. 그렇게 귀농을 선택하자 고향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을 선물해줬습니다. 아내가 그 서울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었는데 50 되기 전에 자기는 농촌에 내려와 사는 게 목표였대요. 처녀가 농촌에 그냥 가면 2, 3년 안에 쫓겨서 올라간다 서울로.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농사를 지러 내려오든지 아니면 아예 시골 농부를 잡든지 해라. 근데 저는 그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만나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관리, 수확된 강형진 대표의 딸기는 매일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데요.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딸기가 진열대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강형진 대표. 진짜 농사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게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 8년만 갚아나가면 어느 정도 빚을 다 갚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생각됩니다. 올해로 귀농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말하는 강형진 대표. 농사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강형진 대표는 오늘도 배움을 통해 농사의 밑거름을 더 단단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영어로 보면 에그리컬처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문화를 가는 그런 곳. 그래서 농사 자체가 딸기를 씨앗을 파종하고 키우고 수확하는 그 과정이 문화의 한 과정인 것 같아서 문화를 키우는 그런 농부 그런 게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희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시 생활이 좀 편리한 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뒤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태어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늘 서울에서 살다가 사실 내려오게 된 거는
2010년경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아프다는 연락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거동을 거의 못하고 그냥 침대만 누워 계실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간은 이제 그 서울에서 사업 운영하면 학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운영하다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학원은 학원대로도 안 되고 네, 또 어머니 병원 차도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은 병간호에 좀 집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내려오게 된 계기는 이제 어머니 때문이었군요. 네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에서의 일이 잘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려오시기 전에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요가 학원을 하셨네요. 예, 제가 이제 대학은 생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 그닥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화과 학생회장하고 해서 좀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네, 그 대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요가를 만나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네,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가르치는 사람까지 돼서 서울에 이제 송파에 학원까지 이렇게 해서 네, 원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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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운동 하시다가 네. 요가 강사 하시다가 네. 지금은 딸기 또 스마트팜. 하시고 네, 공부를 좀 파란만장한 삶을 좀 겪고 어디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접점을 찾아야 될지. 네. 그 당시에 이제 요가 강사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명문대 출신의 요가 강사니까 굉장히 좀 솔깃해요. 학생들한테는 좀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아, 요가학원 할 때요? 예. 네. 일단은 요가 강사분 중에 남자분들이 좀 별로 없어서 없죠. 희소성이 네. 많이 있었죠. 지금도 없는데 네. 그땐 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더욱 좀 키도 좀 크고 네. 네, 몸도 날씬하고 그러니까 네. 여기 오면 그 특히 여자분들 살도 많이 뺄 수 있겠다. 일단 딱 들어오면 원장님이 누구냐고부터 물어보거든요. 딱 보고 네. 저러면 내가 살을 뺄 수 있겠다. 네, 신뢰감도 좀 많이 쌓이고 이제 좀 그랬었죠. 네. 그 원래 이렇게 아예 다른 걸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대표님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않은 걸 줄 알았는데 제 인생 여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단순히 좋아하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푹 빠져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좋아만 하다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아니라 아예 그쪽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뭔가 내가 하나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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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좋아하시는 요가에 푹 빠져서 강사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농사꾼이 되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머니 때문에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은 있었지만 농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와서 병간호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다행스럽게 어머니가 차도가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지금 뭐 밖에 돌아다니시도 하실 정도 됐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이 뭐 요가를 김제에서 어떻게 내봐야 될까?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점점 요가 학원도 많이 늘어나던 시기고, 예. 네.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때쯤에는 이게 몸으로 사실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고 한계가 네. 있죠. 네. 네. 또 어렸을 때부터 나이 한 50 넘으면 시골에 내려서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그래? 그럼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 한번 농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싶어서 네. 그때 이제 2011년에 천안연암대학의 그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3개월간 합숙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 그 계기로 또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제 농사 이렇게까지 오게 됐네요. 네. 네. 네, 귀농하시고 이제 딸기를 만나고 나서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인연을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돼가지고 뭐 직업도 잡고 딸기도 만나고 네. 또 이제 아내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내도 뭐 저랑 또 성향이 비슷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회계사라고 직업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도 본인도 50 되기 전에 네.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귀농 교육 지방자치단체 다니고 귀농 교육을 받았는데 예. 김제 귀농 교육을 받고 나서 서울에 갔는데 같이 교육받았던 분 한 분이 이제 저희 마을에 귀농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이분이 저를 이렇게 알고 저하고 아내를 이렇게 맺어주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처녀가 그냥 결혼하는 처녀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 등살이 시달려가지고 맞아요.
다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결혼해서 같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시골에 있는 농부를 잡아버리든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설득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현명하시네요. 네. 그래서 마침 딱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었죠. 네. 결혼식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진행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또 아내가 또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을 그냥 예식장 가가지고 그냥 쫓기듯이 하는 것보다 네. 좀 특별하게 좀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데 전통 원래를 좀 본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벽골제에서 네.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종의 무료로 그 문화 행사처럼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막 했었는데 결혼식 행사도 그래서 전통 원래로 가마 타고 그것도 벽골제에서. 벽골제에서 와. 신랑 그 옷 입고 신부 옷 입고 훈장님이 막 주례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꽹과리 치고 막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오신 하객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고 그런다고 진짜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랬었죠. 피로연 때도 이렇게 대추랑 밤 던진 게 아니라 딸기 던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세요 하면서 특별하게 딸기까지 던진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예쁜 아내를 얻었다고 이렇게 곤장을 좀 곤장 맞았어요? 고장 맞으셨구나. 곤장 틀에 묶여가지고 곤장을 좀 맞았습니다. 네. 다 하셨네요. 전통 원래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네. 아, 재밌었습니다. 우리 시골 청년의 러브 스토리. 그랬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딸기 하우스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되어 있는 하우스가 850평이고요. 스마트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하우스가 700평에서 합치면 1,550평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것 같은데요. 보통 농가들이 뭐 2,000평, 3,000평씩 다 수치로만 하니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팜 하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스마트팜 그러면 특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딱 해가지고 농사 다진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이 막 동원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너무 환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팜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농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장의 작물에 딸기를 키운다면 딸기의 현재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몇 ppm인지,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에 햇빛 광량은 몇 도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수분 요구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보고 농부가 그걸 판단해서 그러면 물을 얘들 줄 건지 말 건지, 창문을 열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그 바로바로 조치해주는 실시간으로 바로 그게 이제 스마트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세팅을 하긴 하지만 농작물을 좀 더 이렇게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그런 어떤 농작물 작업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좀 진보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년간 다른 곳에서 이제 배울 때 가보면 아침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농장을 가요. 딸기 농장을 가면 그 단동하우스라고 해서 자그마한 하우스들이거든요. 이제 문을 여는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도르래로 여는 거예요. 그냥 보통 한 10동 있으면 10동 한 동당 3중이라고 해서 3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6개잖아요. 60개인 거예요. 60개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한 2시간이 가요. 8시까지 그거 끝나고 잠깐 이렇구나 보고는 들어가는 게 일이에요. 끝날 때 4시쯤에 오면 또 그거 닫는데 한 2시간. 낮에 비라도 오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악성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단순 반복된 노동에 시간이 다 뺏기니까 막상 작물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얘가 상태는 어떤지를 보는 시간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스마트팜 시설은 그걸 자동화 기계화 시켰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오로지 예를 들면 딸기다 보면 딸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내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보는 그 실시간으로 조치해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스마트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사실 뭐 초기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그 많이 드는 건데 네. 제 하우스 지금 850평 짓는데 한 총 4억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네. 이제 다행히 김제시에서 한 시설원에 육성 5개년 기간에 안에 제가 들어가지고 50% 보조 사업은 받았어요. 네. 근데도 나머지 50%한 2억 정도는 제가 자부담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전세금도 빼고 그다음에 농업 가서 이제 빚도 좀 지고 아, 그래요? 네. 원래 있던 빚 돈도 좀 있었지만 뭐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하우스 그렇군요. 그럴 수밖에 와. 네. 그런 농사라는 게 현상인 것 굉장히 같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네.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큰 네. 네. 그런 하나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거셨네요. 거기에다가. 네네. 그나마 뭐 서울에서 요가 학원 할 때도 사실은 뭐 빚 져가지고 뭐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 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저는 승부사의 이렇게 기질도 좀 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투자한 만큼 데이터화도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편리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내리는데 좀 힘든 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오히려 이제 밤에 네. 밤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제 퇴근이라고 하면 뭐 하나 하여튼 농장 끝나고 저녁 먹고 나면 맨 적는 거예요. 막 노트에다 적고 그다음에 그날치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하느라고 그 시간은 오히려 사라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악성노동 이런 데 뺏기는 시간보다는 더 있지 않나 그러니까 봤습니다. 고정적인 어떤 아주 옛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네.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 네. 이 스마트팜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해 주면서 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네. 그리고 더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과학의 힘을 빌려서 실패율도 줄이고. 네. 네. 그래서 망하지 않는 농사를 네. 할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왜 딸기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딸기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2011년에 천안연암대학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3개월간 합숙 교육 받았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딸기가 FTA에는 영향을 덜 받겠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얘가 보관이 어려워요. 네. 네. 그러면 수입할 그래서- 수가 없네요. 네, 수입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어렵겠죠. 네. 수출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수입은 안 되니까 포도처럼 막 수입이 많아가지고 망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딸기를 하게 됐죠. 네. 이 접근 자체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시네요. 네, 스마트하시네요. 엉뚱하다고 사람들이. 그러세요. 네, 뭐 고향으로의 귀농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 농산업 인턴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네. 신청을 해서 8개월간 그러니까 인턴처럼 일을 하는 거였죠. 아. 네. 다른 농장들 가가지고 이제 실습 겸 교육도 받고 네, 일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삼례도 가고 논산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인턴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실습도 하면서 좀 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2012년에 이제 하우스를 한 200평을 임대를 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시작을 딱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2년에 이제 태풍이 2개가 큰 게 와요. 볼라벤하고 네. 덴빈. 맞아요. 뺨 때린다 볼라벤이고 덴빈다 덤볐다 덴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2개가 딱 8, 9월에 닥쳐서 온 거예요. 근데 딸기를 9월에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태풍 2개가 와가지고 저도 임대한 하우스도 결국에는 알아갔어요. 네. 아이고. 하고 결국엔 딸기 농사 접고 1년간 그냥 아유. 놀는 정도 이렇게 됐던 그런 아픈 또 경험도 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또 근데 또 쉬는 와중에 또 어떻게 같이 김제에 귀농했었던 분들하고 뜻이 맞는 분들하고 이런 거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귀농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달라,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달라, 지원도 좀 많이 해달라, 막 이런 것 좀 많이 조언도 드리고 요청도 해가지고 바로 다음에 뭐 김제지 귀농귀촌 TF팀 이거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항 조례들도 많이 제정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큰 노력은 안 했지만 그게 또 발판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많이 그래도 김제시의 귀농귀 정책이 많이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서 한편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귀농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다 잘 되면 좋은데 귀농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귀농하신 선배로서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돈 벌고 싶으면 농촌 오지 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돈은 많이 못 법니까? 네, 그럼요. 농사 아무리 스마트팜을 한다 해도 예. 예, 크게는 못 벌고 근데 또 쓰는 비용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도시에서 살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그거와 좀 다른 거에 행복감을 느끼고 네, 그다음에 조금 벌어서 조금 쓰는 그런 거에 만족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귀농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름날 이렇게 그 밤에 일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늘 바라봤는데 막 그 은하수가 막 쏟아지듯이 내 가슴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그때 좀 문득문득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막 저게 오리온 자리고 뭐 저게 정갈 자리고 저게 북두칠성이고 막 이러면서 좀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굳은 땅을 이렇게 탁 뚫고 올라올 때 새싹이 막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또 생명의 경외감을 그쵸. 좀 느끼거든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구나. 그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 시골은 돈이 안 되는 거는 참 행복감을 느낄 게 많아요. 맑은 공기, 뭐 맑은 물 이런 거. 근데 거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야겠다 하면 그 부분은 좀 많이 안 맞아서 네. 돈 벌고 싶으면 오지 말고 그렇지 않다면은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네. 네. 도시에서 요가하실 때랑은 정말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긴 네. 하죠. 네. 그때도 명상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사실 요가도 네, 동하고는 좀 많이 관계가 없이 네, 내 안의 말씀대로 우주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우주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뭐 그런 건데 한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월말만 되면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삶이 싫으셨군요. 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거 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아서 사실 접게 된 계기도 있었죠. 네. 네. 조금 전엔 이제 농촌 생활에서의 낭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막상 살아보니까 농촌 생활에서의 어떤 단점도 있나요? 네, 단점은 제일 큰 게 이제 돈이 많이 없다는 거.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네. 네, 또 두 번째는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거의 그냥 자기 집 어른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의 들락날락. 네, 그래서 교육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불가금 불가원이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해라. 예, 돈 있다고 대뜸 마을에 강원 한가운데 집 사가지고 멋있게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욕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근다고 또 너무 외딴 곳에 있지 말고 그 가장자리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뭐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하우스를 마을 제일 끝에쯤에 그냥 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안 하죠.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들 오면 좀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또 서울 도시 생활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마을 분들이 찾아오시나 봐요, 그냥. 아무래도 뭐 마을 공동체다 보니까 네. 이제 서슴없이 대하는 건데 네네. 이게 약간 좀 이제 자기 생활을 많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분들은 뭐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도시 생활하고는 좀 그 부분이 많이 네. 다르잖아요. 네. 네. 최근엔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선정됐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써도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SNS도 하고 뭐 뉴스도 다 보고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하우스도 스마트팜 하우스만 하나 딸랑딸랑 지어지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집단화 규모화 시켜서 해주면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이게 앞으로 유통할 때도 힘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초보적인 이제 단계가 아닌가 좀 싶어요. 네. 전라북도가 농도고 또 농업에 대한 자산이 교육 그 시설들이 많이 그래도 인프라가 다른 타시에 비해서 많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농업 발전이 크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을 좀 품게 됩니다. 좀 농사 지으러 내려왔다고 뭐 이상하게 제가 돼가지고 근데 젊은 창업농들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요즘 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좀 희망이 많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분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지원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제 농부라서 뭘 해줄 수는 없고 그냥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얘기 들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농사 짓는 건 뭐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삶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 준비와 노력, 공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뭐 살면서 쉬운 거 하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농업도 네.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또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그 초석을 지금 깔아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예, 청년 육성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